뉴스의 중심, 워싱턴 나우. 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시나요? 지난 5월이죠. 한미정상회담 때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기업 대표들을 초청을 해서 땡큐를 연발하던 장면입니다.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줘서, 공장을 많이 지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정말 연신해서 주목을 받았었죠. 자, 이곳이 백악관 입구입니다. 삼성전자가 이곳을 통해서 백악관 회의를 참석했는데요. 미국이 이번엔 삼성전자를 백악관으로 불렀습니다. 바이든 시대 들어서 벌써 세 번째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처음 한두 번은 백악관 구경도 하고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세 번째는 좀 달랐습니다. 분위기도 달랐고 요구하는 것도 질적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겉으론 CEO 서밋을 소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거창하고 말이 좋아서 CEO 서밋이지, CEO 서밋은 축제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CEO급들을 불러서 정말 군기를 잡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TSMC, 인텔,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있고, 애플, MS 같은 미국의 IT 기업, 그리고 포드, GM, 스텔란티스, 미국의 공장이 정말 많은 완성차 회사들이죠. 대부분 반도체를 쓰는 수요 측 회사들인데 테슬라가 없었던 게 눈에 띄었던 거죠. 이유도 상당히 분석이 되게 많습니다. 왜 테슬라가 없었을까요? 여러 분석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밉보였다. 이미 테슬라는 노조가 없기 때문에 노조가 있는, 표가 많은 곳에 업체들을 불렀다라는 얘기 있고, 민주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합지역, 러스트벨트에 공장이 없기 때문에 테슬라를 뺐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것보다는 좀 더 테슬라가 이미 많은 반도체를 더 공급을 받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테슬라에 납품하는 게 상당히 실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오래된 전통 자동차 업체, 완성차 업체들보다는 테슬라를 먼저 챙겼다라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반도체 공급에서 절 겪는다, 이렇게 백악관은 판단을 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지나 러몬드 상무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도체 공급 문제가 심각하니까 실태 파악이 어떤지 한번 파악해 보자는 겁니다. 이걸 빨리 풀어야 되니까 자료를 받아서 파악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떤 자료냐 하는 거죠.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전자업계를 4년 넘게 출입했는데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료가 정말 수두룩합니다. 재고 현황, 제품별 고객 정보, 그리고 리스트, 그리고 매출 비중,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각 공정하고 설계 정보까지, 그리고 향후 6개월 내에 공급 확대, 투자 확대 계획까지 넣으라는 겁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라고 하면 상당수 자료가 영업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공정 및 설계 정보, 고객 정보가 백악관을 통해서 인텔로 흘러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대만 기업이긴 하지만 TSM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인텔도 관련 자료를 삼성과 똑같이 제출한다라고 하지만 백악관이 미국 백악관이지 한국 백악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상무부 건물 앞입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업 입장에서 이런저런 명분으로 안 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미국 정부 입장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러만도 장관이 기업 자발적으로 낼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자료 제출 데드라인인 11월 8일까지 안 내면 강제력을 동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는 국방물자생산법, DPA라는 법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때 미국 대통령이 주요 필수 물품의 생산을 확대하거나 가격 담합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내용이에요. 전시법인 거죠. 실제로 1950년 한국전쟁 때 제정된 연방법률입니다. 군수물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제정이 됐고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될 때 이 법을 발동을 해서 3M의 마스크 생산을 확 늘려라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전쟁 때 제정된 법을 한국 기업이 7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적용을 받을 상황이 될 수도 있게 된 거죠. 과거 미국은 슈퍼 301조를 동원해서 일본의 반도체 업체의 원가 공개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과 상황이 비슷하죠. 이후에 디램 덤핑을 문제 삼아서 일본 반도체 업체를 거의 몰락, 고사시키다시피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칫 잘못하면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이 그 희생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선 팬데믹 영향이 크겠죠. 자동차 회사들은 자동차 판매가 줄 걸로 예상을 하고 반도체 주문을 줄인 거죠. 근데 반도체 회사들이 다른 고객들도 발굴하다 보니까 그런 새 고객들이 IT 업체, 왜냐하면 이 팬데믹 시대에 서버 엄청 늘렸고 AI 관련해서 사업을 엄청나게 늘렸잖아요. 그리고 경기 회복세가 보이니까 IT 업체들이 막 주문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반도체 업체들은 고객사 쪽으로 많이 돌린 거죠. 이제 와서 자동차 업체들이 다시 주문을 하니까 그 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자동차는 또 부품 하나 바꾸는데 몇 달, 몇 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안정성이 최고다 보니까 그 부품을 넣어서 안정성 검사를 하고 결국에 맞는지를 확인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쇼티지 문제가 자동차에서 가장 크게 도드라지게 보이는 겁니다.
이곳은 백악관 앞 주차장입니다. 차량 정말 많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차가 많은데 미국 자동차 판매 중고거래차 시장은 정말 차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3년 전에 중고차를 샀던 사람들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샀던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차를 팔 수가 있습니다. 미국 내 자동차 재고량이 106만 대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건 1년 전보다 절반 이하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한 기술 컨설팅 업체의 자료를 보면 전 세계 자동차 업체가 올해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770만 대 정도 생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하고요. 이걸 매출 규모로 보면 우리 돈으로 한 250조 원 정도 손실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반도체 공급망 문제는 언제쯤 풀릴까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1년 정도 되면 나아질 거라고 했고 다임러의 CEO는 2년 뒤 내후년에나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군나르 헤르만 포드 유럽법인 CEO는 2024년까지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기한 건 미국 업체일수록 사태가 더 심각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 분위기가 백악관에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1년에서 3년인데 가급적 빨리 풀렸으면 합니다. 자, 정인설의 워싱턴 이너서클의 비밀, 정인설의 워너비. 오늘은 미국의 반도체 길들이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워싱턴의 관심사는 중공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할 텐데 중국하고 공급망 문제라는 거죠. 백악관의 관심사는 더 이상 북한도 아프간도 지금은 관심사가 아닙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공급망 문제를 좀 풀어야지 선거 경합주,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에서 승리를 해서 내년의 중간선거도 그리고 다음 대선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는 코로나 시대에는 뭐든지 오래 가더라입니다. 코로나도 결국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이라고 생각했던 인플레, 쇼티지, 공급 부족 문제도 모두 지금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 부문의 반도체 쇼티지인 거죠. 바이든 행정부도 이걸 알고 압박 전술로 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체들을 계속 쪼으면, 압박하면 중국 IT 업체나 중국 자동차 업체로 갈 반도체가 미국으로, 미국 자동차 업체로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반도체 공장을 더 세우고 특히 미국에 더 세우게 되지 않을까, 그럼 공급 문제를 풀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구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셋째는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겉은 다르지만 속은 같다라는 거죠. 트럼프는 겉과 속이 다 까매서 마구잡이로 했었죠. 대놓고 트윗으로 말로 비난하거나 세금을 막 때렸었죠. 우리나라 업체들은 세탁기, 철강, 상계관세를 맞았었고요. 바이든은 속은 까매도 겉은 하얗게 보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몰래 불러서 힘들게 합니다. 알아서 잘 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바이든식 얼차려입니다. 만약에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제재가 분명히 이번에도 있겠죠. 칭찬은 공개적으로 하고 꾸준과 비판은 비공개적으로 하는 게 바이든식인 거죠. 그래서 덜 비판을 받고 덜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어찌 보면 더 힘든 거죠. 이런 압박은 앞으로도 당연히 반복될 겁니다. 이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자료 제출 마감일이 11월 8일인데요. 그 전에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투자 계획 그리고 미국 내 새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을 모색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